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함께 가요 전통시장에서 보내드리는 특집 TV 특강. 오늘은 전통시장의 매장 관리와 고객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 PM유통 컨설팅의 조원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요즘 전통시장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시장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 또 대형마트가 많이 생겨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물론 경기가 나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꼭 이 이유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이제 외적인 문제에서는 경기 불황이고요. 두 번째는 대형 할인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지만은 내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과거 15년 전, 10년 전에는 주부들이 가장 고민거리가 오늘 저녁 반찬을 뭐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핵가족화가 됐는데 우리 시장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부들이 도시락을 싸지 않다 보니까 밥을 하지 않습니다. 밥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반찬거리를 사지 않는 그런 문화가 돼 있었죠. 그리고 외식 문화가 지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혼자 사는 가정이 333만 가구가 되는데도 시장은 아직도 파 한 단에 20일, 30일 먹을 수 있는 물량을 파 한 단을 팔고 있고요. 오징어 3마리에 5,000원, 고등어 3마리에 5,000원씩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할인점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이 1인 가족을 위해서 소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품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우리 상인들의 좀 문제라고 봅니다. 상품에 대한 지식, 이걸 먹었을 때 내 몸에 오는 어떤 영양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고객에게 해주는 어떤 그런 셀링 포인트를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영업에 대한 너무나 포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할인점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불황이다 하다 보니까 이게 포기하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친절감이 굉장히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오늘 또 고객이 몇 명이나 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즐겁게 일하지 않고 즐겁게 일하지 않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어떤 친절도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이 좀 더 고객 중심적으로 돼야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조원기 소장의 강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가요 전통시장, 시장을 말하다. 오늘의 주제는 전통시장의 매장관리 및 고객관리 마케팅. 시대가 바뀌면 전통시장도 바뀌어야 한다. 핵가족화, 개인화되어가는 가정 형태에 맞춰 전통시장의 매장 형태도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고객의 입맛에 맞는 마케팅 전략까지 겸비해야 좀 더 발전 가능성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요즘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통시장의 그 생존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창업유통 전문가 조원기 소장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오늘 강의는 전통시장의 매장관리와 고객관리 마케팅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상인들의 마인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상품 구성에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상품 구성을 잘해서 잘 팔 수 있는가. 세 번째가 우리가 단골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궁금한 점을 화면에 담아봤는데요. 직접 화면 보시죠. 손님이 많이 있나요? 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아주 손님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상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전통시장에 왜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요즘 우리 시장을 찾는 손님들 중에 옛날보다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네, 상인들은 전통시장에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셨는데요. 지피지기라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먼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장사꾼의 허준이 되라는 얘기를 많이 좀 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맥과 정확한 흐름을 잡으면 되는데 우리 상인들께서는 그런 맥을 좀 짚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세상에 보면은 영업에 대한 너무나 포기 상태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거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는 2시간 동안의 매출이 중요하지 2시간에 대한 강의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매장을 좀 바꾸고 또 밖에 하면은 손님이 오는데도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고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장사는 얼마나 파느냐보다도 어떻게 파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고객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보다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듯이요. 그렇다면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디지털로 변했고요. 고객이 변했고 환경이 변했고 시장이 변했는데 우리 시장 상인들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듣죠.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은 그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부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결국은 고객이 우리 매장에 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식당만 해도 24만 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무슨 문제냐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마케팅을 모르고 개점을 했기 때문에 문제죠. 그럼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드리고 싶어요. 모든 일은 누가 하라고 해서 지시를 한다면은 하나를 얻어갈 수 있지만은 내가 이 상인들이 고객에게 친절히 해야 되고 상품 구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만 납득한다면 저는 1.6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침부터 고객에게 대한 어떤 친절해야 되겠다, 상품 구성을 고객의 위주에 맞춰야겠다, 이런 어떤 자율적인 생각을 한다면 저는 2.6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비전이 보이지 않지만은 단 1%의 가능성만 가지고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저는 비전이 제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쟁사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고요. 1등만이 살아남는데 이 불경기에 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손님들은 어디로 갑니까?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아는 체 해주고 내가 원하는 상품이 있는 데를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 되는 집은 단골 고객이 없고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대부분이 99%가 단골 고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에서 고깃집, 쉽게 하면 정육점은 이용하고 일반 슈퍼에서 야채와 공사품을 사는 고객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감히 우리 시장 상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년간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문맹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문맹이라는 것은 글자를 모르는 게 문맹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모르고 어떤 정보를 모르고 고객을 모르면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세 가지의 눈을 제시하고 싶어요. 곤충의 눈, 주변 상황을 보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과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거리를 가지고 계십시오. 물건을 팔지 말고 오는 고객이 있으면 수능을 보는 부모가 있으면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의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종풀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경기가 불황인가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리고 등산복을 입은 고객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등산을 다니지 않으면 고객과 등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등산을 안 다니더라도 산에 대한 지식, 내가 골프는 치지 않더라도 골프에 대한 지식, 테니스를 치지 않더라도 테니스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고 고객과 대화를 하면은 물건을 파는 것보다도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라면 고객은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주위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영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조리독감이 오면 닭집이 안 됩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조리독감 때문에 그러죠.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대형 할인점에도 장사가 안 되고 인터넷 쇼핑몰이 매출이 40%가 오르게 돼 있었죠.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가족 시대가 도래되면서 혼자 사는 가정이 333만 명입니다. 둘이 사는 가정이 452만 명.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 4분의 42%가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데 우리는 과거 10년 전과 똑같은 상품 구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고객이 할인점으로 가겠습니까? 할인점에 가면은 혼자 살 수 있도록 고등어도 반토막이 있고요. 오징어도 한 마리고요. 꽁치도 2마리 파는데 우리는 꽁치를 8마리에 2,000원, 3,000원 이렇게 팔다 보니까 결국 살 거리가 없고요. 고객이 즐길 거리가 있고 볼 거리가 없고 놀 거리가 없기 때문에 고객은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변해야 되고요. 결국은 내가 시장의 마케팅을 변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을 찾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인드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아침에 시장을 문을 열 때 내가 고객과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 오늘은 신종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 오늘은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고객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리를 가준다면은 결국 고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되죠. 결국은 뭘까요?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곳이죠. 과거 3,000년 동안 변화했던 농사짓는 사회와 300년 동안 산업사회 변화와 그리고 30년 동안 컴퓨터의 사회 변화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의 사회가 변화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뭘까요? 경쟁에는 피도 눈물도 없고요.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그 전통시장에는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을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딱 단점 하나예요. 장점은 하나입니다. 단골 고객이 지금까지 90%가 확보가 됐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의 마인드가 변했을 때 결국은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 변화에 발맞춰 오지 못하는 점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상인들의 궁금한 점을 화면 보시죠. 장사가 잘 되려면은 어떤 상품을 팔아야 잘 될까요? 전통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상품 구성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사를 잘 하려면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네, 상인들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상품 구성에 관한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저는 시장에 가면요, 안 팔리는 상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저는 재고 40% 줄이면 매출이 30% 늘어납니다. 결국은 우리 매장의 전통시장의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남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형 할인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고스톱을 칠 때 비품조 똥산팔은 버리라고요.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국진상피, 똥상피, 비상피를 우리가 고스톱 칠 때 원하듯이 고객이 원하고 선호도가 좋고 그리고 매입률이 좋고 이런 상품이 되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과연 생선 가게에서 팔리는 게 뭘까요? 고등어, 오징어, 갈치 이 세 가지 매출이 사실상 80%를 좌우합니다. 근데 팔리지 않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래돼가지고 선도 저하되고 싱싱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재고 40%라는 게 뭡니까?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에요. 아는 걸 너무나 갖다 놓다 보니까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찾는 상품이 없다면 가지 않습니다. 구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다양한 고객의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이 저는 구색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생산성과 효율성이죠. 저는 장사꾼입니다. 저는 컨설팅 하면서 많은 매장을 했습니다. 수박을 원하는 여름철에는 수박 2,000통을 갖다 놓고 한 2,000명에게 파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다가 딸기, 복숭아, 또 포도, 또 참외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은 오늘은 내가 수박을 타겟으로 한다면 수박을 중점 상품으로 대량 판매하는 것이 장사꾼이라고 봅니다. 수박 한 가지에서 제가 200만 원을 파는 게 좋겠습니까? 8가지에서 200만 원을 파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수박 하나만 가지고도 200만 원을 팔 자신이 있습니다. 왜? 선택과 집중이죠. 이러한 상품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족의 해체가 됐습니다. 가족의 해체라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민보다도 자녀 유학 때문에 기러기 아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정이 많고요. 이혼과 이런 어떤 사회 환경 때문에 둘이 사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상품 구성이 뭐냐면은 대량으로 갖다 놓는 게 중요하지만은 우리 과일 가게 가보면 수박 한 통에 15,000원 팔고 있어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 과연 수박 한 통 15,000원짜리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오징어 3마리를 살 수 있겠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